안녕하세요. 성수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1차 시의 수능 기출 문제풀이와 2차 시의 탐구활동, 그리고 수능 기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능 기출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 유형인 이유는 부분적인 지식이나 암기를 묻지 않고 단원 전반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의 보기에 틀린 것을 맞게 고쳐보며 풀어보면 한 문제로 5문제를 푸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여러분 스스로 학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문제집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문제보다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출제한 문제를 활용하는 것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1차 시에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는 수능 기출 문제 2가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그림에 나타난 경제 주체와 경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제 주체에는 가계, 기업, 정부가 있다 그랬고, 경제 활동에는 생산, 소비, 분배 활동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가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의 주체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기업은 생산의 주체로 이윤 극대화를, 정부는 사회적 후생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가게인 갑이 땡땡 의류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있고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을이 택배를, 그러니까 어제 산 옷을 갑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쇼핑몰 기업. 쇼핑몰 기업은 기업이죠. 기업은 효용 극대화가 아니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이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택배사 니은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자 역할을 한다. 택배사는 기업이고 생산 요소 시장인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노동의 수요자 역할을 합니다. 2번이 일단 정답이네요. 자, 3번, 4번, 5번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 갑은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한다. 갑은 가게이고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 역할입니다. 생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을의 행위는 생산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의 행위는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5번, 갑이 쇼핑몰 기업에 지불한 금액은 비소비 지출에 해당한다. 갑이 쇼핑몰에 지불한 금액은 소비 지출입니다. 비소비 지출은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비소비 지출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마치고요. 두 번째 수능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민간 부분의 경제 순환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보시면 경제순환 모식도, 우리 1차 시에서 배웠던 경제순환 모식도를 바꿔서 매우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민간 부분 경제는 가계와 기업을 나타내고 여기에 정부를 더하면 국민경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시장은 가계가 실물인 토지, 노동, 자본의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생산 요소 시장이고, 나시장은 기업이 생산 요소를 이용해 생산물을 공급하는 생산물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가계는 생산물의 수요자고 생산 요소의 공급자이며 기업은 생산 요소의 수요자고 생산물의 공급자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다. 자, 1번부터 정답이 나왔어요. 일단 1번. 아까 가시장이 생산 요소 시장이라 그랬죠. 가시장은 그러니까 생산 요소 시장은 가계의 실물인 토지, 노동, 자본의 생산 요소가 이동하고 그 대가로 화폐를 받음으로 생산 요소 시장이 맞습니다. 실물이 이동하고 화폐를 받고 있죠. 자, 2번. 나시장에서 생산물 시장에서 가계는 공급자이다. 생산물, 즉 재화와 서비스를 가계는 공급하는 게 아니고 수요하죠. 자, 3번. 자본은 기억에 포함된다. 자, 기억을 보시면 실선이죠. 이렇게 점점점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은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임금, 이자, 지대입니다. 경제에서 말하는 자본은 앞 시간에서 배웠던 것 같이 생산에 필요한 도구나 기술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인 자본금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회사원이 받는 월급은 디귿의 사례이다. 자, 회사원이 받는 월급은 디귿이 아니고 이 기역의 사례이죠. 가게가 생산요소 시장에 회사원으로서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겠죠. 예를 들면 전 여러분들에게 담임으로 인성교육과 경제교육 그리고 저라는 노동력을 통해 제공하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 5번 개업의사의 진료 행위는 디귿의 사례이다. 의사의 진료 행위는 기업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이므로 디귿의 위 실선, 굳이 말하자면 이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의사라는 기업이 자신의 생산물, 의료 서비스를 생산물 시장에 제공하는 이 부분이 진료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죠. 그래서 수능 기출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2차시 탐구활동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탐구활동 세 가지 기본 경제 문제. 기본 경제 문제에 관한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기본 경제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라고 배웠습니다. 즉 생산물을 무엇을 생산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이고 생산한 그 가치를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이것이 세 가지 문제인데, 자, 자료 1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분야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정부 예산을 어디에 투자할지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어디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공청회를 열어 예산을 분배하는 모습입니다. 자료 2번 로봇 자동화. 미래에는 대부분 공장에서 사람 대신 컴퓨터 시스템이 설치된 기계장치로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생산 방법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즉 인간의 노동력 대신 기계로 생산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영자 임금 제한법 통과. 스위스에서 2013년 국민 투표를 통해 최고 경영자 등 고위 임원의 상여금을 주주들의 직접 투표로 정하는 법이 통과됐다. 누구에게 이득을 나눠줄 것인가? 생산한 결과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분배를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이죠. 자, 위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면 어떤 경제 문제인지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능 기출에도 출제 빈도가 높은 유형입니다. 자, 그럼 2차 시의 수능 기출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16년 6월 학력평가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가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말해 볼까요? 경제의 기본 문제, 방금 전에 했던 탐구활동과 비슷한 내용이죠. 무엇을 얼만큼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무엇의 의미는, 자, 생산물의 종류와 양을 나타내고, 예를 들자면 고기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인지 채소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인지. 어떻게의 의미는, 자, 어떻게 생산의 방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람이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은 자동화 설비로 기계가 생산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분배의 예를 들자면 의미는 소득 분배 문제고요. 사례는, 자,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이득을 사장이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직원의 월급을 올려줄 것인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가에는 생산물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문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의미가 생산물의 종류와 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 일단 정답입니다. 그럼 2, 3, 4, 5번이 왜 틀렸는지 그러고 맞는 지문으로 고쳐보겠습니다.
나에는 공장 이전과 자동화 설비 도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전과 자동화 설비는 어떻게 생산할까이기 때문에 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3번. 다에는 생산에 참여한 대가를 지급하는 문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에는 생산에 참여한 대가를 지급할 문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산에 참여한 대가를 지급하는 문제는 누구를 위해 생산할까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마겠죠. 자, 라에는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 또한 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마에는 경작지에 배추를 심기로 한 농민의 결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고기를 생산할 것인가, 채소를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배추를 생산할 것인가, 무를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입니다. 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2018년 고3 6월 학력평가에 나왔던 문제고요.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문 먼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A버섯은 사람들이 식용으로 애용하는 버섯 중 하나이다. A버섯은 농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양이 많다는 거죠. 가격이 저렴하다. B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성인병 예방에 좋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B버섯은 흙 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릴 정도로 채집하기가 힘들어 매우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자, 이 지문을 설명해 드리자면 A버섯과 B버섯 모두 희소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가격이 다른 이유는 대량 재배가 가능한 A버섯은 희소성을 가지긴 하나 흔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 하지만 B버섯은 공급이 적고 희귀한 데다가 희소성도 존재하여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예를 들면 이 A버섯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느타리 버섯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B버섯은 가을철에만 먹을 수 있는 비싼 자연산 송이버섯 이런 걸로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1번. 자, A는 B에 비해서 희귀성이 크다. A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희귀성이 작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기역은 니은과 달리 경제적 가치가 있다. 기역과 니은 모두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대량 생산 이후에 가격이 저렴하다. 시장에서 어쨌든 거래가 된다는 거죠.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거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니은은 기역에 비해 공급이 많다. 니은이 많은 게 아니고 지문을 읽어보면 기역이 공급이 많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니은은 기역에 비해 희소성이 크다. 자, 희소성이라는 거는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할 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소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손쉬운 지표는 가격인데 B가 A보다 높은 시장 가격으로 거래되므로 희소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5번. 기역은 무상재, 니은은 경제재이다. 둘 다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거는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 니은 둘 다 경제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019년 6월 학력평가에 나왔던 문제고요. 자, 이것도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갑병의 주장에 해당하는 경제의 기본 문제를 옳게 연결한 것은. 자, 일단 지문 볼게요. 사장이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 회사의 성장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갑, 경유차를 생산할 것인지 친환경 연료 차량, 요즘 말하면 전기차겠죠. 전기차를 생산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죠?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결정하자는 게 갑입니다.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아닙니다. 작년에 발생한 이윤을 연구 개발에 투자할지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돈을 좀 벌었나 봐요. 돈을 벌었는데
이 번 돈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더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분배 문제죠. 그보다 급한 것은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을 더 채용할지 자동화 설비를 확장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생산할지를 결정하자는 것이 병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결정하면 되죠. 갑은 무엇을, 을은 누구에게, 병은 어떻게. 그래서 이거를 각자 맞춰보면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시까지 수능 기출과 탐구활동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해설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MS 팀즈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